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SPC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하던 청년이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처벌이 필요할 겁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부산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SPC 그룹 계열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SPC 그룹에서 매년 100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와서야 이제 조명이 좀 됐지만 그동안 대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제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SPC 그룹을 포함해서 기업들은 산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우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공상 처리 등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SPC 그룹의 경우도 노조가 설립된 2018년 이후에 산재 신청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체를 은폐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산재가 없던 사업장에 산재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이 갑자기 위험한 사업장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흡한 것이 적발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고 만약 산재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최근 5년간 노동청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으로 처분한 사건 총 6만 건 이상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5.5%인 3,600여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구속 기소되는 사건은 단 12건이었다고 합니다. 노동부와 검찰에서는 산재 사고에 대해 대부분 처벌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동청의 사고 조사도 수학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업장별로 이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근데 SPC 그룹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70억 원 넘게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았다고요? 네, 그 제도는 산재보험료 개별 실적 요율제라는 제도인데, 네.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사업장에서 이전 3년간 산재 신청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급여 총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난 업체 SPC만 보더라도 업체는 2016년에 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합니다. 산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8년이라면 인증받고 나서 산재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예상을 해보면 인증받은 시기에 산재 은폐가 진행됐다고 은폐가 진행되었고 형식적인 안전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산재 보험료 감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SPC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 실적 요율제에 대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개별 실적에는 기업에서 외주화한 하청 파견 노동자들의 산재 현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당국이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을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고 발생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검사하고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무엇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노동청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속적인 감독을 진행해왔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철저히 조사해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언론 발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서류상 점검이나 형식적 점검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난 후 조사 결과물인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보면 암담하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보고서가 본래 목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언론에 등 떠밀린 사업주 기소를 위한 수사자료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사 자료마저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 안전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노동부의 조사 자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사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아까도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요 경영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원청이 안전관리 등 예산과 권한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사업장에 대한 해석론이 불분명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 또한 넓은 상황에서 원청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부과 규정이 있지만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대부분 적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부산의 산업재해 현황이나 중대재해 처벌 현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안전관리 처벌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동청이 발표한 그 6월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33명이라고 발표했고 사고와 질병을 포함해서 재해자산은 1만 명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30일 이내 중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6개 노동청 가운데 미보고율이 2년 연속 증가한 곳은 부산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청이 관할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상황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 처벌을 위한 기소 의견 송치는 2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소된 건수도 한 건이며 이 한 건조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경남의 두성산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이라고 언론에 알려진 산표 산업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산표 산업장에 사고가 있었던 날은 1월 29일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나고 있다 아닙니까? 네. 저도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50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로 24년까지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전체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상을 보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열악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언젠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로자들이 이제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 드리지만 사업장의 모든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도는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 규정이 없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법 적용을 통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책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법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라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즉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사업장에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또는 업종별 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을 설치하고 안전한 유태를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재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와 시민을 지키기 위해 기업주의 안전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의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보건법의 법률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지역의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면 부산시의 안전도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